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며 충청북도도 비상 대응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로 출발합니다. 대상 기관이 4곳에 불과하고 도덕성 검증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가 현금성 복지 예산을 떠넘겨온 관행을 바꾸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기어와 브레이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충청북도도 비상대응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발병 농장과 충북의 농장 간 직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기도와 맞붙어 있는 충북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과 동시에 모든 돼지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8시간 동안 돼지는 물론 농장주와 차량까지 농장을 나오지 못하고 이후에도 농장주에게는 발병지와 가까운 한강 이북 지역 방문이 금지됐습니다. 가축 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즉각 충북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구지역 같은 공기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겠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또 오소리, 또한 야생 고양이, 쥐 이런 것들을 매개체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 돼지 반입도 일단 일주일 동안 금지되고 특히 파주 등 휴전선 접경 지역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통제가 이어집니다. 직접 접촉을 막는 게 관건인 가운데 발병 농장의 돼지나 사람, 차량 등이 충북의 돼지 농장과 직접 접촉한 흔적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파주와 포천, 연천 등 한강 이북 지역 4개 농장 돼지들이 충북도 내 도축장으로 왔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보통 닷새 정도의 잠복기가 이미 지나 방역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에서 하면은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우리 동물 방역 시스템상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충북의 351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60여만 마리로 전국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제 충북에서도 충청북도 산하 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4곳에 불과하고 세금 체납과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첫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제도 시행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소 5곳을 요구한 도의회와 한 곳만 우선 해보자던 충청북도가 서로 양보해 4개 기관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이 대상으로 지난 14일 사장 임기가 끝난 충북개발공사가 첫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늦게 도입된 데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산하 기관 단체장들이 아주 유능하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는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한 뒤 전문성 정책 검증 순서로 하루에 모두 진행됩니다. 대상 기관의 도의회 소관상임위가 청문을 맡아 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 15일 안에 검증을 끝내고 부적합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 인사 전횡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그 인사에 대해서 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빼면 가장 늦은 출발인데도 출자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4곳만 대상이 됐고 정무부지사도 빠졌습니다. 범죄와 병역, 체납 등 도덕성 검증은 회의로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돼 도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착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고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대상자 자체도 그 부분도 이제 오케이를 해야지 가능하다. 진통 끝에 탄생한 인사청문회는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첫 선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중앙정부가 현금성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온 관행을 바꾸겠다며 전국의 시장 군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도 논의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중앙정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지자체가 20% 이상을 부담합니다. 아동수당, 무상교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가 늘면서 기초지자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복지 사업의 경우 매칭 포인트를 꼭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일방적으로 정한 부담 비율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청주에 모인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사회복지 사업을 전수조사해 옥석을 가리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도 재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중앙이 책임질 일, 광역이 책임질 일들을 보다 분명히 하고 또 기초정부도 경쟁적 현금성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보다 질서 있는 복지로 나아가서 공동회장단은 이 밖에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이 조성됩니다. 충주시는 30억 원을 투입해 목행 용탄동 일반산업단지 안팎에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느티나무와 백합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도 내년에 20억 원을 들여 대소면 대풍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믿고 먹는 제천 음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 제천 맛집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식과 일식, 중식, 분식, 간식 업소 가운데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지 3년이 지난 곳입니다. 제천시는 서류와 설문평가단 심사,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평가 등을 거치고 위생 암행 조사와 업주 심층 면접도 가진 뒤 30곳의 맛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천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에 맛의 도시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승강기 산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충주시 승강기 안전공단 충청본부 등과 협약을 맺고 승강기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과 교육과 현장 체험, 실무자와의 만남 등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승강기 산업을 충북 북부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내리막길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며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기어와 브레이크 확인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도심 골목길.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걸어가는 사이 뒤편 인도에 주차된 검정색 SUV 차량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잠시 뒤 사고에 놀란 차량 운전자와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옵니다. 미끄러져 내려간 차량이 아래쪽 인도에 서 있던 65살 김모 씨를 친 것입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 가신 걸 봤고요. 피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타박상이나 골절 정도 되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위를 30m 가까이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은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뒤 도로 옆 울타리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60살 김모 씨는 내리막길에 차를 세울 때 기어를 주차가 아닌 중립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차 시 기어 변속과 브레이크 작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인물을 받치시다든지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다든지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던 60대 운전자가 주차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로 변속하고 내렸다 움직이는 차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쓰러진 1톤 화물차에 60대 남성이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주시 산청면의 한 농로에서 65살 A모 씨가 1톤 화물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농로에 바퀴가 빠진 화물차를 움직이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세계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가 오늘 청주에서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개 나라에서 임원과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해 플레레, 에페, 사브르 종목에서 신체 사용에 따라 22개 세부 종목으로 나누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세계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는 199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후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한국철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시아 전통 주조 기술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세미나가 오는 20일 충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일 세 나라의 제철 고고학 전문가 13명이 참석해 고대와 중세의 동북아시아 제철 문화 가운데 주조 전통과 관련된 6개의 주제 발표와 고대 주조 기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21일에는 고대 주조 기술을 직접 재현하는 복원 실험과 고대 철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청주에서 열립니다. 대한삼보연맹은 제43회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 개최 장소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청주 서구문화체육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충주에서 막을 내린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 참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바실리 세스타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은 이시종 지사를 직접 만나 공식 후원과 체육관과 인력 지원 등 각종 협조를 논의하고 대회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현장 체험 학습버스 임차 계약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별로 이루어지던 현장 체험 버스 임차 계약을 교육지원청별로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 시간을 주당 평균 1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고 노사지원 전문 상담관제 운영 등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8개 과제도 발굴해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 한국병원이 소방특별조사에서 35건의 시설 불량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